사람은 누구나 받았다 도로 뺏겼을 때가 기분이 더 더럽습니다. 그리고 내지 않아도 되었을 자동차 범칙과 같은 고지서를 받으면 기분이 상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익으로 얻는 기쁨보다 손실로 인한 괴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세금과 건강보험료 매우 싫어합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현명하게 절세하고 건강보험료를 줄이거나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금리가 높아 고금리 저축이나 고배당 주식, ETF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자나 배당을 많이 받으면 세금과 함께 걱정되는 것이 하나 생기죠.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들은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닌가 조바심도납니다. 실제로 소득 기준을 잘 알지 못해서 피부양자 탈락돼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은 분들도 있고, 막연한 불안감에 저축을 못하시고 현금만 주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알아보고, 저축금액별 사례와 피부양자를 유지하기 위한 저축 방법에 대해 꿀이 뚝뚝 떨어지는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입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지만, 피부양자들은 건강보험료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두 가지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에 부과됐던 건강보험료는 2024년 들어서 폐지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가장 두려워하는 분들이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셨던 피부양자분들인데, 만약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소득과 재산 둘 다 건강보험료 예산에 포함되어 훨씬 많은 보험료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보다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들이 탈락 위험이 큽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은 8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고 각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건강보험료를 최대한 줄이고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저축과 투자 방향을 안내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득들 중에서 종합소득세, 과세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두 가지를 뺀 나머지 6가지 소득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양도소득이 금융소득으로 포함되는 건 아니냐는 분들이 있는데,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주식의 양도차익도 금융 관련 유형의 소득이지만,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는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모두 부과 대상이 되지만, 개인연금은 다릅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IRP, 연금계좌를 말하는데요. 개인연금은 5.5%에서 3.3% 연금소득세를 내지만, 수령금액이 1,500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에는 빠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연금보험은 비과세로 분류돼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에는 비과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와 상관없는 소득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연금소득을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분류하면 우리가 꼭 신경 써야 하는 소득은 5가지 종류의 7가지 소득이 나옵니다. 참고로 기타 소득이란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강연료, 배상금, 위약금, 복권 당첨 금액 등이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에 금융소득이 미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냐 1천만 원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직장, 지역, 피부양자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직장 가입자는 2천만 원 전액이 아닌 초과분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2천만 원 이하는 건강보험료가 아예 추가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이 넘어가면 전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장가입자처럼 초과분이 아니라 1천만 원 전액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 친구 A 사장과 B 사장이 5%짜리 예금에 가입한다고 하겠습니다. A 사장은 2억 원을 예금하고 친구 B 사장은 용돈 100만 원을 놀리면 뭐하냐?
100만 원도 같이 적금하자 해서 2억 100만 원을 예금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B 사장만 건강보험료가 6만 7천 원 늘어납니다. A 사장은 건강보험료가 그대로입니다. 그 이유가 A 사장은 2억 원의 이자로 세전 1000만 원을 받고 B 사장은 2억 100만 원의 이자 세전 1005만 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연이자 5만 원 더 받았다가 건강보험료가 월 6만 7천 원, 연 80만 원이 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피부양자 부분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소득을 포함해서 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무조건 탈락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재산 요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결정됩니다. 2024년 1월 기준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요건부터 알아보면 소득은 근로소득을 제외한 4가지 소득 전부 100%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테니까 근로소득은 제외되겠죠. 적용률은 개인연금 소득을 제외하고 모두 100% 적용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적연금 소득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50%로 적용해 주는데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도 50%만 적용해 준 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 공적연금 소득은 100% 적용됩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대신 개인연금은 소득 기준에서 빠집니다. 소득과 재산을 복합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부분은 영상의 그래프처럼 자격이 유지되려면 재산 과세 표준 5억 4천 이하일 때 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재산이 과세 표준 5억 4천 초과 9억 이하일 때는 월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격 유지 부분을 벗어난 소득과 재산이면 무조건 자격이 탈락됩니다. 소득이 2천만 원이 넘거나 또는 과세 표준 9억이 넘으면 무조건 탈락하게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부부들 다 소득과 재산 요건이 자격 유지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고 건강보험료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자격 유지 조건이 되고 남편이 자격 탈락하게 됐는데 탄력 요건이 남편이 소유한 재산이 과세 표준 5억 4천에서 9억 원 사이이고 소득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내는 그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남편은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이 남편의 자신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계산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남편이 소득이 1천만 원 아래인데 재산이 과세 표준 9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남편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이 되고 두 번째와 동일하게 남편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전혀 달라집니다. 남편이 재산 요건이 5억 4천 이하인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부부 모두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서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이 4가지 경우를 보면 소득이 재산 요건보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배당 투자를 할 때는 매우 유의해서 해야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현명하게 예금하는 방법과 배당 투자하는 방법을 예시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최근 고금리 예금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월 100만 원과 2억 원을 5% 예금에 가입했더니 세전 이자 소득이 1천만 원이 추가되어 전체 소득이 2,200만 원으로 늘어나 피부양자에서 탈락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예금을 했어야 할까요? 실제 이자는 줄어들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만 줄이면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비과세 소득과 개인연금입니다. 우선적으로 IS 계좌와 ILP 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적연금 소득이 1,500만 원이라서 자격 유지를 위해서 다른 소득의 여유분이 800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ISA 계좌는 연간 2천만 원, ILP 계좌는 연간 1,800만 원의 불입 한도가 있습니다. 2억 원을 이 두 자로 일부를 나누면 피부양자 기준소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ISA 계좌와 ILP 계좌에 최대한 불입했더니 일반 계좌 이자 소득이 810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800만 원 이하로 줄이는 것은 방법이 많죠. 예금은 약간 덜하든지 하면 되니까요. 다음 해에도 IS와 ILP에 옮기면 일반 계좌 이자 소득은 620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저축 IRP와 더불어
절세 3총사 ISA 계좌가 있습니다. 서민형 ISA 계좌의 경우 수익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400만 원이 넘어가면 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되는데 이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는 경우가 많습니다. ISA 계좌에서 400만 원이 넘는 분리과세 소득도 건강보험료 산정 금융소득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보면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소득 원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비과세 소득 외 모든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ISA 계좌에서 비과세 넘어가는 금융소득은 9.9% 분리과세가 되어 종합소득과세에서는 제외되지만 건강보험료는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IS 계좌에는 비과세 소득이 발생할 정도만 예금을 하시면 되고 만기가 되면 IRP로 이전하시고 다시 ISH에 가입하셔서 지속적으로 비과세 소득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 노령연금은 똑같이 100만 원인데 예금액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5억 원을 모두 일반 계좌에서 5% 예금에 넣으면 2,500만 원 이자가 생깁니다. 바로 탈락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배우자분의 소득 요건에 여유가 있으면 예금 일부는 배우자분께 이체해서 배우자분도 일부 예금을 가입하시는 것입니다. 배우자분께 넘긴 예금이 2억 원이라면 3억 원 정도를 800만 원 이하로 소득 요건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도 3억 원이면 이자 소득이 크기 때문에 당장 ISA와 IRP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과세 상품을 찾아내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800만 원 이하로 줄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향후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2천만 원 아래로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를 이용해서 비과세 소득을 만들고 이를 다시 IRP로 계속 이전하는 저축 전략을 계속 활용하시면 피부양자에 대해 걱정 안 하셔도 될 수가 있습니다. 소득의 성격 중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것은 금융소득은 완전 불로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에서는 비과세 소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외 현존하는 모든 비과세와 절세 상품에 대한 별도 영상을 만들어 뒀으니까 꼭 시청하시고 이용하셔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와 건강보험료 절감에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